안녕하세요. 저는 CMS 고등부 실장을 맡고 있는 한승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님께서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렇게 고민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중3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어디로 보내는 게 우리 아이한테 가장 적당한 것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회를 총 이제 세 가지 테마로 진행할 건데,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학 입시랑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테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고등부의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비고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고 지망을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아마 지금 받으신 자료가 저희 PPT 자료거든요. 이게 한 50장 될 거예요. 그래서 예상 시간은 한 9시 반 안쪽으로 어쨌든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시간 걸릴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학 입시는 이제 크게 수시와 정시 나뉘잖아요. 수시 전형은 이제 학생부로 선발하는 이제 교과랑 종합이 있고, 대학별고사인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 전형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형에 대해서 일단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말 내신 성적으로만 이제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이슈가 최근 이제 교육부 이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원래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뭐 성균관대, 서강대, 연세대 등 많은 학교들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권 아이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전형은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충원이 높다라는 게 보통 이제 대학 입시 결정이 나서 이제 발표가 나면은 최초 합격 인원이 있고 예비 번호를 막 받잖아요. 예비 번호 아이들이 쭉 올라오는 걸 충원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충원율도 높은 그런 전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타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낮기 때문에 가장 대학 입시에 합격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으로 들어가는데 단 여기에는 대부분 대학들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내용이고 각 대학별로 여러 이름으로 교과 전형을 이제 선발하고 있는데, 전형 방법을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부를 100%로 해서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이 들어간 학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수능 최저가 있고 없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 근데 수능 최저라는 것은 이제 자격 요건인 거죠. 우리 학교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선발됐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기준을 못 맞추면은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여기 뭐 건국대 같은 경우는 2개 합 5 이내, 그리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 이 얘기거든요. 이 2개 합 5라는 게 그 국영수 탐구 총 4가지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등급합이 5 이내면은 그 성적표를 제출하면은 이제 통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2개 과목이 뭐 하나는 2등급이고 하나는 3등급이면은 수능 최저는 문제 없다는 얘기인 거죠. 학교가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높아지거든요. 좀 제일 높은 데가 이제 고대랑 서강대인데 3개 합 6이고 한국사는 4등급이고요. 그럼 3개 합 6이면은 이제 4가지 과목 중에서 3가지 과목이 그냥 편하게 2등급, 2등급, 2등급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맞추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3과목을 다 2등급을 갖고 와라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것도 나중에 또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거고요. 보통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상위권 학생들이요.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 쪽을 많이 이제 전형에 원서를 넣을 거고요. 6장의 수시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한 4장 정도 넣을 거고, 나머지 한 2장 정도는 안정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넣어갖고서 기준을 잡아 놓는 거죠. 여기가 안 되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어떤 보험용으로서 쓰이는 카드일 수 있고요.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다음에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부분 대학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수도권 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 부류에서 많이 전형을 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신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를 잠깐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한양대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드릴 건데, 한양대 여기 반영 교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6가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한국사까지요. 그래서 이 과목에 관련된 고1부터 고3 1학기까지 모든 성적들을 다 합산을 해갖고서 환산 점수를 환산해갖고서 아이들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과 계열이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4과목을 봅니다. 그 4과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본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다 본다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 한양대는 국영수, 과학, 사를 다 봅니다. 국영수, 과학, 사를 보고.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을 목표로 해서 대학을 뭐 노린다라고 한다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것만 잘 하면 됩니다. 나머지 뭐 기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못 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가사 5과목을 보는데 그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9등급이 있거나 성취평가에서 C가 있는 게 있으면은 감점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과목을 다 봐요. 그래서 전과목이 다 골고루 잘 나와야지 고대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그리고 여기 등급 점수표가 있고 성취도 점수표가 있는데 이제 점수를 이제 환산하는 한양대에서 얘기하는 한양대만의 환산표고요. 저희가 이제 등급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1 때 공통 과목을 배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2, 고3 때는 이제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하고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중에 일반 선택 과목. 이 2가지 부류는 다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성취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나오는 것과 성취도가 나오는 것에 대한 점수 배정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의 등급 컷이 나오느냐. 고대, 한양대, 시립대, 숙명여대 이렇게 4가지를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최상위권 학교들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1등급 때 초반에서 1등급 한 1점대 초중반 정도에서 이제 등급컷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인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려면은 2등급 초반대 정도는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대가락 같은 걸 보면은. 근데 조금 이제 의아한 거는 여기 한양대는 거의 1점대 극초반이거든요. 합격자 70% 컷이. 근데 이제 고대 쪽을 보시면은 1.5 쪽 안쪽으로 있긴 있는데, 지금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 보면은 당연히 이제 한양대가 더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죠. 보통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지금 이 정도 내신이면은 거의 전교권 5등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아이들인데 수능 최저가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합 6이잖아요. 세계합 6을 2등급 이걸 이제 맞추기가 힘든 거죠. 그걸 맞추기가 힘들어서 고대 쪽은 좀 힘들 것 같고 다른 애들 간 거죠. 얘네들 점수면은 고대 의과대도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의대는 또 4개 등급합 5입니다. 4개 등급합 5면은 1112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힘들죠. 네, 정말 힘든 거고. 그런 차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는 모든 과목을 다 대신 산출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그 경쟁률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고대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결과물인데 1183명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7520명이 지원을 했고요. 경쟁률이 한 6.36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는 면접이 수능을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이 있는데 그 면접의 응시자가 좀 줄어들었죠. 결시율이 20%가 되는데 이 결시율 20%는
두 가지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하나는 수능을 잘 본 거죠. 수능을 잘 봐서 나는 정시로 의대나 서울대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고대 면접을 볼 필요가 없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수능을 못 본 거죠. 아무리 봐도 수능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갈래요.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면접을 봤어요. 봤는데 그 면접을 본 아이들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춘 그 세계 합6을 맞춘 아이들이 전체의 58%, 그러니까 여기 면접 응시자 중에서 58.8% 충족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어쨌든 2.82대 1, 6대 1이 아니라 한 3대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만약에 노린다고 하면 내가 선택하는 고등학교는 어디가 유리할까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학생부 교과는 내신 등급만으로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반고가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학생부 종합이냐 교과냐 이런 데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그럼 교과 전형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좀 낫겠죠. 그렇다면 무조건 일반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 내에서도 서울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 전교 10위권은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를 선택해 주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경쟁이 심한, 그래서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1 때부터 수능 영역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들을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시에 대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그럼 일단은 상위권 학생이 적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인데 한 10등 안에는 못 들고 한 30등 안에 들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저는 이제 스카이 정도로 막 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학생부 교과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그때 기준은 그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니네 학교에서 전교 1, 2, 3등 하는 애 어디 가냐? 알아갖고 와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간 학교를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학교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우리 학교에서라도 전교 1, 2, 3등이 가지 않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 거겠죠.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서울 정도 아니면 수도권 정도까지만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아무리 봐도 상위권은 좀 힘들 것 같고 인서울 정도 선에서 좀 뭔가 바라봐야 되겠다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랑 이제 면접, 학생부는 교과랑 비교과 두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비교과 영역이 축소됐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많이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한 전형은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과 성적은 내신 등급을 점수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공 관련 과목에 대한 학습 성취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내신 갖고 일단은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학생부 교과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전교 10등이 있고 전교 11등이 있어요. 전교 10등은 1등급 딱 문을 닫은 거죠. 너까지 1등급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등부터 2등급인 겁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에서는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1등급이냐 2등급이냐니까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은 등급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10등이고 얘는 11등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를 보면서 얘가 이제 그래도 이 교과는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10등하고 11등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은 재적 인원수가 많은 곳을 보내는 게 유리한 거죠. 재적 인원이 적은 데는 좀 불리한 거고요.
또 여기 안양 이쪽은 뭐 대부분 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의왕 지역을 얘기한다면 모락고는 인원이 제일 적어요. 의왕 지역에서. 군포 지역에서는 군포중앙고가 인원이 적고요. 학생부 교과 쪽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양 지역도 안양여고가 좀 인원이 적죠. 네, 그런 것들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재적 인원수에는 크게 굳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 대학 선발 인원이 제일 많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수시 선발의 전형 중에서. 근데 단 이제 학교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애매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은 많지는 않은데 여기 학생부에서 비교과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좀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이 돼요. 2025년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쯤에는 전형을 한번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도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이제 서류와 면접으로 이렇게 뽑잖아요. 그리고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좀 서류 전형으로만 뽑고 네, 그 서류 면접과 이제 서류 이렇게 나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그렇게 뭐 많이 있진 않아요. 몇 군데 이렇게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서울대하고 고대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두 가지씩 있는데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는 최저가 없죠. 고대도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는 최저가 없고 이 최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일단 최저가 없는 전형은 뭐 당연히 대학들 뭐 지금 한양대도 이 세 대학도 마찬가지인 거고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서류 평가로 충분히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서울대나 고대는 또 다른 이면에는 수시에 좀 특화된 학교들 특목고 같은 거 있잖아요.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은 좀 수시에 특화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쪽은 뭐 영재고 같은 애들 보면은 수능 준비 안 합니다. 왜냐면 그냥 수시로 그냥 학교 가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수능 최저를 없애주는 거죠.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고려대 계열 적합 전형에 대한 결과물을 좀 일단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런 부분들도 이면에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면접은 인성 면접이 있고 학과 면접이 있거든요. 대부분 대학들은 다 이제 인성 면접 정도로 봐요. 근데 이제 스카이 쪽은 학과 면접을 봅니다.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그걸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연세대 이제 모의 면접 구술 시험 이제 학교에서 제시를 한 건데 올해 이런 지원 낼 거다라고 하면서 과학 문제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뭐 공과대학이나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등의 이제 전형을 하는 아이들은 이런 수학 문제를 봅니다. 수학 문제를 보고 아까 과학이나 수학 문제를 봐요. 서울대는 대부분 이제 공대는 다 수학을 보고요. 뭐 과학계통 쪽은 이제 그쪽 과에 해당되는 이제 과목을 이제 구술 문제를 보고 시험 시간을 줍니다. 시험지를 주고 시험 시간을 주고 그럼 아이들이 혼자서 막 풀어요. 푼 다음에 면접관 앞으로 와서 면접실로 들어와서 이제 구술로 대답을 하는 거죠. 면접관이 질문 던지고 그럼 학생은 대답을 해주고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의 지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대화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과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과에 대한 어떤 전공 지식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면접력이 되게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보통 평가 항목들이 여기 가장 좀 크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학업 역량을 보고 계열 적합성을 보고 인성을 보고 성장 가능성을 보겠다. 보통 이제 이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고대에 학업 우수형이 있고 계열 적합형이 있습니다. 학업 우수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죠. 여기서 지금 차이점은 이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이 2대1이냐 1대2냐라는 얘기죠. 학업 역량이 여기는 학업 역량을 좀 더 크게 보겠다는 얘기인 거고 계열 적합은 계열 적합성을 좀 더 보겠다. 계열 적합성을 좀 보겠다는 얘기는 전공 교과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보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우수형으로 원서를 넣는 아이들은 내신이 괜찮아야 되고 학업 역량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내신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요. 수능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고대 학업 우수형이 의대를 제외한 학업 우수형에 대한 수능 최저가 제일 셉니다. 4합 8이거든요. 4합 8. 4개 과목을 다 2등급 이내로 들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계열 적합형은 이제 면접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보다 계열 적합을 더 많이 보는 그런 전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이 더 유리할 겁니다. 지식의 깊이가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게 계열 적합 전형, 방금 설명드렸던 계열 적합 전형, 수능 최저가 없는 그 전형에서 학교별로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이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난 거죠. 뭐 지원 인원은 일반고가 제일 많습니다만 합격 인원은 과거 영재고가 50%를 넘습니다. 외고 국제고가 22%,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는 17%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이과 다 합친 거거든요. 그럼 이공계 등만 본다면은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거의 60%, 최소 60% 이상은 차지하고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고대 계열 적합 전형에서는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학교를 원서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잣대는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내신밖에 없거든요. 일단은요. 학생부에 대한 평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니까 내신 정도는 일단 먼저 비교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고대랑 한양대를 나눴는데 대부분 이제 2등급 초반이나 이제 1등급 선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니 맨날 이렇게 보면 한양대가 제일 높아요. 한양대가 등급이 높아요. 그럼 고대보다 한양대가 좋으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 둘의 차이는 또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1.5라는 여기도 수학교육과 있고 여기도 수학교육과 있고 여기도 수학교육과 있어요. 제일 등급이 높은 데가 여기거든요. 한양대. 그럼 얘네들은 여기 안 가고 여기 갔을까요?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딱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 아이들이 1.5 정도의 내신을 받고 있는데 고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학업 우수형에 넣기에는 부담되는 게 수능입니다. 수능 4합 8을 맞출 수 있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일반고에서는. 네.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없는 계열 적합형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서는 또 이제 영재고하고 자사고 애들하고 면접으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죠. 선택은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양대가 제일 높아요. 내신 컷만 보면. 네. 일반고와 이제 특목고의 이제 합격자 내신 비교인데요. 지금 뭐 평균이 이쪽 문과 쪽 계열은 뭐 3점 후반, 거의 4점대까지 나오죠. 평균 자체가. 그리고 뭐 자연계도 마찬가지긴 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반고 아이들, 이 안에 등록자 아이들 중에 일반고 아이들의 평균을 보면은 2점대 초반입니다. 1점대 후반이 2점대 초반. 그리고 여기 중국어 문화학과는 아예 없어요. 일반고 학생이 아예 없습니다. 8명 뽑는데 다 특목고 학생입니다. 3.9가 그대로 특목고 그냥 평균이죠.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은 이렇게 4점대, 5점대, 7점대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 보통 최종 등록자 평균을 바라볼 때는 항상 3점대 중반? 그럼 우리 아이도 일반고에서 3등급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오판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도 기본적으로 2등급 정도 안에는 들어줘야 인서울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일반고에서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의예과, 의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의예과. 일단 여기서 교과 성적이죠. 교과 성적을 보시면은 뭐 70% 컷이 이렇게 저 앞쪽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70% 컷이었거든요. 70% 컷인데 여기 밑에 과를 보시면은 하위 3개 학과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 인기가 없는 비인기 학과다, 그건 아닙니다. 비인기 학과가 아니라 뭐 비인기 학과도 있을 수는 있긴 하겠죠. 어쨌든 70% 아이의 합격자에서 70% 아이의 내신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가장 낮은 학과를 이렇게 3개 잡아놓은 건데, 여기 70%에 걸리는 아이들이 3점대가 나오는 거죠. 여기 4점대, 5점대 나오고, 얘네들은 일반고 학생은 아니겠죠. 다 특목고 학생입니다. 특목고. 70% 컷에서 걸리는 이상하게 점수가 나오는 이거 다 특목고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보시면 여기도 70% 컷입니다. 근데 70% 컷이 고대에서 1.5에서 2.19. 그럼 여기 70% 컷이면 대부분 여기서 특목고라 보시면 돼요. 자사, 특목. 그러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특목고 학생도 2등급대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만 의대를 바라본다면 특목고가 낫겠어요? 일반고가 낫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반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본다면요. 자, 뒤에 이제 논술도 있고 정시도 있고 논술이나 정시 쪽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특목고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한 고등학교는 과연 어디일까요? 라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도 특목고가 학생부 기록들은 일반고보다 훨씬 더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싶은데 일단은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 한다면 그래도 전제 조건이 특목고에서 내신이 3등급 이내는 가능해야 스카이는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래도 스카이를 보낼 건데 특목고를 가서 거기서 내신 경쟁이 3등급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을 확률이 좀 크다라고 생각되신다고 하면 일반고를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등급 정도 안에서 경쟁을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특목고가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위 학교를 보내는 거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경쟁할 수밖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부담을 갖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목표라는 대학의 위치, 학생의 실력, 성향에 따라서 학교를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넣고 싶다. 이건 전교 1, 2등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전교 1등 할 수 있는 학교를 보내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일단 우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면접이 이제 학과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순위는 진로에 관련된 이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학교, 어떤 뭐 특목 자사라든지 일반고에서도 좀 경쟁력 있는 뭐 과학 중점 학교 이런 부류의 학교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것부터 갖춰야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정도, 서성한 정도까지는 괜찮잖아요. 지금 현재에서는 기준으로는 서성한 정도를 바라본다면은 거기는 내신 정규권 안에 있는 게 일단 1순위는 내신 정규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 학교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가 수능 체제를 딱 잡아놓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성균관대 안 가요. 한양대, 서강대 넣지. 왜냐면 수능 때문에. 네. 논술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 100%로 뽑는 학교들이 있고 논술과 교과 성적으로 선발한 학교들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교과는 그렇게 크게 변별력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거의 논술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논술 전형은 이제 상위권 학교에 있어요. 인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논술 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점점 이제 인원을 좀 축소는 해가고는 있습니다. 축소는 해가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통 고교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수능하고 어느 정도 흡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능 준비하면서 같이 논술 준비하는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전에 논술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요새는 수능을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술도 도전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경쟁률은 제일 높죠. 다른 전형에 비해서. 앞에 그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이 논술도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때문에 탈락한 아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고3 됐을 때 논술 전형을 바라보는 아이들이요. 보통 그룹이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그리고 3등급에서 4등급 선 아이들이요. 2등급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3, 4등급 정도면은 인서울은 좀 힘들거든요. 학생부로는요. 근데 어떻게 인서울을 하고 싶고 그럼 일단 정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정시인데 수시 카드 6장을 다 버린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부분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제가 보통 저희는 이제 이과 계열의 대부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공계 계통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수리논술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과 계열 이제 수리논술이라 하거든요. 이제 수리논술을 보게 될 거고 뭘 보냐 이거죠. 수학을 봅니다. 수학을. 과학도 같이 융합적으로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요새 이제 대부분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수학을 가지고서 수리논술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한 3문제 정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과목이 나오냐 이거죠. 근데 아이들도 몰라요. 어떤 과목이 나오는지. 저도 올해 초에는 어떤 과목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수능이 그러니까 수능 과목 안에서 내거든요. 수능 과목 안에서 내는데 수원 수투는 이제 공통 과목이니까 당연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선택 과목 수능은 이 확통, 기하, 미적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과연 논술에서는 뭐가 나오겠냐 이거죠. 논술도 과연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줄까? 뭐 이런.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다 봅니다. 확통, 기하, 미적분을 다 보는 학교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러니까 이름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 3가지 선택 과목들 중에 확통을 제외하는 학교들이 뭐 중앙대, 인하대 정도 그다음에 기하를 안 보는 학교들이 건대, 덕성여대 정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적분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거기에 기하가 들어오든 확통이 들어오든 아니면 둘 다 들어와서 3가지를 다 보게끔 하든 그래서 논술 특히 이제 의대 쪽을 생각하고 계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는 수능 선택 과목을 미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미적분만 공부시킬 겁니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제 논술 카드를 못 쓰는 이제 그런 아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다 이제 기하랑 확통 수업을 듣게끔 해요. 기하나 확통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듣게끔 나중에 추후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논술 전형도 결국 이제 수능 최저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수능 최저가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위쪽을 보시면 대부분 다 의대죠. 의대고 중앙대, 울산대 의대과는 뭐 4개 하고 오죠. 4개 하고 4개 하고 좀 힘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의대는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한 200에서 300대 1 나옵니다. 200에서 300대 1 정도 나올 거고 그래서 상당히 경쟁이 너무 높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절반 이상이 수능 최저가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의대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논술 전형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라는 거고요. 간혹가다 이게 물어보시거든요. 고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논술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 학습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이 가능한 거죠. 언제 시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시작 시기는 그래도 고3 겨울방학 때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3 겨울방학 되기 전에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는 어느 정도 심화 학습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통 기하 정도는 기본 정도만 되어져 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고3 때부터는 이제 나머지 뭐 기하 확통은 어느 짧은 시간 텀 안에 좀 해낼 수 있거든요. 중3 아니에요? 고3입니다. 고3. 네, 논술 전형을 고1, 고2 때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단 고3 때 출발할 수 있게끔 수원, 수투, 미적분 정도는 심화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일인 거죠. 저희는 그런 식으로 커리어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학 과목에 흥미자신감 갖고 있어야죠. 네,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고요. 논술 전형이 유리한 학교보다는 이제 학원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제 CMS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적화된 학교는 학원입니다. 네, 정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이제 선발 비율을 이제 40% 이상 확대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수시에서 다 뽑히지가 않아요. 수시에서 다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2월 되는 인원이 있죠.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 수시 2월 인원까지 포함하면은 최소 45% 이상이 정시로 선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럼 정시로 보내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서울 주요 15개 대학 정도 대학은 정시 선발은 수능 100으로 다 뽑습니다. 교과가 서울대는 이제 교과를 좀 더 보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대부분 대학은 이제 수능 100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시에서 이제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요 3과목을 상대 평가를 하고 있고 영어, 한국사 그리고 뭐 제2 외국어는 절대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시에서는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영어, 그리고 한국사까지 이 5개. 뭐 이제 문과계라고 한다면 이제 제2외국어나 한문도 이제 탐구 대신에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만 5개 과목에 대해서 정시전형에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기본 계획인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보게 되는 2025학년도도 마찬가지로 이틀로 가게 될 거고요. 이제 국어는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수학도 공통 선택이 있고 네, 사회 탐구가 있고 네, 뭐 이거는 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 계획이고 정시 수능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잖아요. 이제 한양대랑 고려대 이제 두 학교를 보여드리는데 보통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어가 절대평가이긴 한데 영어도 같이 해서 요 4가지 과목을 점수화해서 선발을 하면서 한국사를 이제 뭐 감점이나 가산점을 주는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정도까지는 그냥 다 똑같이 만점을 주고 5등급부터는 이제 감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문과랑 이과는 좀 달라요. 문과가 조금 더 세고요. 이과는 조금 더 한 등급 정도 더 여유가 좀 있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한양대는 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절대평가인데 1등급은 90점까지입니다. 2등급 80점까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산 점수를 해서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거고요.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점수 차이가 2점 차이 나거든요. 자연계는 인문계는 4점 차이 나긴 하는데 인문계는 조금 더 영어에 비중을 두겠다는 얘기인 거고 자연계 2점이면은 이렇게 큰 점수는 아닙니다. 이게 수능 전체 점수가 합점이 한양대는 1000점이거든요. 1000점에서 이제 2점 차이니까 영어가 좀 약해서 한 2등급 정도가 나온다라는 하는 아이들은 한양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비율을 보시면 어쨌든 수학이 제일 높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고대도 수학이 제일 높고 고대는 이제 영어도 그냥 감점으로 갑니다.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가고 보통 한국사 쪽은 크게 편차가 없어요. 많이 별매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정시 준비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 2023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인원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서울대는 어차피 학생부 종합으로 뽑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종합의 인원이 더 많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종합보다도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은 편인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정시로 해볼만 하네요. 네, 그러니까 내신은 좀 우리 아이가 좀 삐끗해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고려대학교 정시 합격자 비율이에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쓱 표로 보여드리는데 이제 합격자가 6대4 정도 비율이었거든요. 졸업생과 재학생이. 근데 2020년도에는 이제 7대3 정도로 이제 벌어졌고요. 서울 상위권 대학에 정시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비율을 놓고 보면은 거의 7대3이에요. 상당히 재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한 입장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7대3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원자 비율도 6대4, 7대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비율에서 이 정도 비율이 그래도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막 7대3까지 바라볼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지원자 비율에 비해서 합격자 비율을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시가 어렵다라는 게 어쨌든 이제 상위권 학교일수록 졸업생하고의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상위권 학교들은 경쟁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졸업생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상황. 그리고 정시가 이제 만만치 않은 게 그 아까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합 6, 3개 2등급 맞추는 거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아이가 그 점수대로 정시로 그 학교를 갈 수 있느냐? 절대 못 갑니다. 더 어렵다는 거죠. 의대가 수능 최저가 4합 5잖아요. 좀 높은 데가. 그러면 1112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 등급을 그 등급을 이제 끝자리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게 과연 의대로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맞아야만 정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도 맞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반고 학생들은 수능 체제도 힘든데 정시로 그 이상의 점수를 얻는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 상위권의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정시보다는 학생부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정시까지도 염두에 두고 공부시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럼 수능 준비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논술하고 다를 건 없고요. 고3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고3 때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학교 편제는 고3 때 미적분을 배웁니다. 고3 때 미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기하도 고3 때 배우고 확등도 고3 때 배우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가서 정시로 바라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재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3이 되면은 아이들이 선택을 하죠. 내가 계속 학생부 전형 쪽으로 몰입할 거냐? 넌 됐고 정시에 올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제 3학년 때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미적분 과목까지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능 전형에 유리한 학교는 당연히 특목고가 되긴 하겠죠. 학교 환경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 입시 4가지 전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각 전형별로 어느 학교가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재원생 아이들은 다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이 다 1대1로 상담을 했거든요. 아이들 이제 공통 수학에 대한 테스트를 보고 그래서 학교 선택은 우리 이 아이가 이 학교 가서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이제 수학에서 결정 나거든요. 이제 다른 과목들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나와요.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나오는데 수학은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일단은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경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상담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의 목표 그리고 원하는 학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학교들을 이제 선정을 다 해줬어요. 일반고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지금 오신 이제 외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끝나고 나면은 저희 학원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하셔서 그 테스트 성적하고 아이랑 면담을 한 걸 통해서 학교 지망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저희 이제 저희 CMS 고등부대에서 설명을 해드릴 차례인데 그 전에 여기 이제 부제목으로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고 써 있는 고등수학 내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내신 성취도랑 고등 내신 등급이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 현실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 성취도 A를 받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30에서 50% 정도? 요 근처에 있는 학교로 본다면은 평촌중학교가 한 30% 정도가 A예요. 범계중학교가 한 40% 정도가 A고요. 귀인중은 50%가 A입니다. 그러니까 90점 넘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한 40%라고 놓고 본다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는 등급들을 쭉 갈 거 아니에요. 1등부터 9등급까지. 여기 40% 보이시죠? 4등급까지가 누적 인원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A인데 고등학교 갔을 때 과연 그래도 1, 2등급 받지 않을까? 근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우리 아이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그래서 A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4등급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건 이제 부흥고 작년 1학년 2학기 수학 성취도 비율인데요. 90점 이상이 3.7%입니다. 80점 이상이 누적 인원이 16.9%고 지금 쭉 보시면은 60점 이상이 누적 비율이 45.4%입니다. 같은 비율로 놓고 본다면 우리 아이가 A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60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봤고요. 상담 전화가 왔었는데 현재 지금 고1이긴 한데 중학교 때 수학은 항상 100점이었대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60점 나왔더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 학원에 문을 두드리고 지금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취도가 A라고 해서 마냥 잘하고 있다라고만 잘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야지 이 그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 고등부
학습 관리 시스템을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달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때는 고등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뭐 고등부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단 뭐 교재, 저희 교재를 좀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매스라는 저희 이제 주 수업 교재가 될 거고요. 정규 수업 교재가 될 거고, 뭐 센은 이제 기본적인 유형서고, 뭐 1등급 수학 1품 블랙라벨처럼 상위 계열의 학생들이 많이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집들에서 문제를 선별해 갖고서 자체 교재를 제작을 해 갖고서 정규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CM 스토리라고 해서 제가 초창기에는 자이 스토리를 써봤었어요. 자이 스토리를 썼었는데 자이 스토리 이제 모든 수능 문제들이 막 교육청에서 보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저희 아이들은 쉬워하더라고요. 별로 질문할 것도 없고 웬만한 거 다 해결해 나가는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청 모의고사들 중에서 좀 난이도 있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사설 모의고사에서 또 난이도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수능에 관련된 그런 유형의 고난이도 문제들을 또 따로 모아서 CM 스토리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이것도 정규 수업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 이제 시크릿 엔젤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평촌 지역의 기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목동, 대치 지역에 좀 더 수준이 높거든요. 그쪽이요. 좀 더 수준이 높아서 그런 그쪽까지 다 합쳐서 문제들 선별해 갖고서 기출 가지고 또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게끔 교재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본적인 학습 시스템은 기본이 있고 심화 1단계가 있고 심화 2단계가 있고 심화 3단계가 있고 그다음 내신 실전이 있고, 이렇게 거의 한 4단계에서 5단계 정도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학교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중학교 3학년 2 겨울방학 때까지 저희가 원하는 거는 보통 그림은 미적분까지 그래도 기본 정도만이라도 좀 해놓으면은 가장 좋은 그림이 저희 입장에서는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다음부터 계속 심화 1단계, 2단계 넘어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1만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 뭐 당연히 고1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도 지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 지금 겨울방학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당연히 공통수학입니다. 그래서 공통수학을 꽉 잡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잡아놓고, 그리고 그것만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선행을 본인이 지금까지 한 선행에서 연결시켜 갖고서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빼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서 뭐 학교 내신을 100을 한다면 저희는 이 내신 볼 때는 거의 한 150 정도를 만들어 놓고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저희 기본적인 이제 커리큘럼을 잡아놓은 건데요. 저희 고등부는 당연히 1순위는 선행이 아니고요. 내신 심화입니다. 내신 심화 과정을 1순위 잡고서 모든 커리를 다 짜놓고 쭉 보시면은 그냥 보통 이제 학원들을 보면은 두 가지 정도 부류가 있거든요. 학기 중에 그러니까 내신만 합니다. 그냥 내신만 계속 학기 중에 내신만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잠깐 선행해주고 또 내신만 하다가 방학 때 딱 선행하고 아니면은 이런 반대로 학기 중에 선행을 해요. 선행을 쭉 하다가 내신 대비 때 딱 내신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학원들도 있고요. 저희는 내신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가고 거기에 뒤따라서 선행을 학기 중에만 선행을 쭉 진행하다가 내신 대비 때는 잠깐 멈추고 내신 대비 때 내신만 좀 집중하게끔 하고, 그래서 현행하고 선행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학년 때는. 그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뒤를 보는 겁니다. 뒤를. 고2 때, 고3 때.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이 목표로 하는 전형이 대학 입시 전형이긴 한데 고1 때는 잘 나오다가 고2 때 안 나오고 고3 때 더 안 나와버리면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죠. 계속 떨어져 가는 거. 올라가는 건 좋잖아요. 근데 1학년 것만 죽어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2학년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2학년 수학부터는 되게 이제 어렵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체감도 되게 어렵고 미분적분인데요. 미분적분은 뭐 중학교 때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좀 접하고 해야지 익숙해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버리면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해서 저는 이런 시스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다 내신은 이제 정교권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의 내신은 아까 저 부은 거 보여드렸지만 90점을 넘는 학생들이 그때는 좀 어려웠을 때였어요. 제가 보여드린 게 3.7% 비율이 3.7% 정도 되는 게.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는 90점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1학년 아이들의 내신 평균이 저희는 거의 한 30개 학교 정도 아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특목고, 화성고, 동산고, 세마고도 있고 신성고 그룹이 좀 더 크고 그쪽 학교 시험이 좀 어려우면은 80점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그쪽 학교가 좀 쉽게 내면은 이제 90점 초반으로 올라오고 저희 아이들의 내신 평균 한 90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그룹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고등부도 CMS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고등부는 선생님 실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하고 맞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아이와 맞는 게 우선이냐 선생님 실력이 우선이냐 당연히 선생님 실력이 우선이죠. 네, 선생님 실력이 우선인 거고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을 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 꿰뚫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학생 아이들 저희 중학교에서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중등부 선생님들에 대해서 되게 타 학원하고의 차별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타 학원과의 선생님하고는 정말 다르다. 잘 가르쳐 주시고 유능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등부에 올라와서 또 차별된다는 걸 느껴요. 와, 고등 선생님들 정말 잘 가르치신다. 그 정도로 전 우리 선생님들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대부분 이제 올라오는 학생들이 영재고나 과고나 특목고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전교 일반고 상위권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저희 재원생들은 그런 아이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올라오는 거 그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선생님들 실력이 웬만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만족하고 지금 다니고 있고 지금 옆에서 고3 애들 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인데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중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학은 쉽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닌 건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공부해서는 절대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간혹 쉽게 공부하면서 실력이 오를 수 있는 학원들을 이렇게 찾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학교별로 아이들 수업을 깔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운영하진 않고요. 그냥 실력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수학은 교과 다 똑같기 때문에요. 실력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학교별로 운영을 한다면은 그 잘하는 아이들도 만약 예를 들어서 동안고 아이들만 그룹 모아놓고 수업을 진행시키면은 내신 대비할 때 안 풉니다. 어려운 거. 어차피 안 나올 건데 왜 풀어요? 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럼 선생님도 같이 그래 안 나오기 텐데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그냥 무조건 특목고나 신성고 정도의 수준에 맞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안고든 관양고든 어디든 그 정도 특목고에 준하는 그 정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심화학습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생 실력보다 어쨌든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해야지 수학 실력이 오른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저희 CM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은 정형화되어 있고요. 이제 학원들 보면은 이제 저희는 한 반에 선생님 한 분이 맡아서 하지 않으세요. 한 반에 최소한 두 분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한 분은 개념을 진행시키시고 한 분은 이제 유형에 관한 질의응답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실판 수업을 하는데 두 분 정도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분이 어느 한 반을 맡고 간다면은 그 선생님의 자질에 따라서 루즈하게 진행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재도 마음대로 이것저것 바꾸고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한 반에 두 분 정도 선생님 들어가게끔 하셔서 딱 짜여져 있는 시스템에 맞게끔 진도 나가고
과제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 입시 전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 뭐 학생부는 학생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종합을 저희는 일단 1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논술이나 수능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짜서 가고 있고요. 뭐 실례를 말씀드리면은 그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이제 사관학교랑 경찰대랑 자기 집하고 가까운데 수험장이 있는 곳을 보게끔 했어요. 먼저 시험장을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이제 보고 왔는데 그냥 보고 왔거든요. 시험장 분위기만 좀 보라고 해서 다 1차를 합격하고 왔어요. 다 1차를 합격하고 왔고, 뭐 우리가 사관학교를 준비시켜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국영수 가서 시험 보고 왔는데 1차 합격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명이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면 육사 갈까 봐 하면서 2차까지 시험 보고 온 애가 있고, 이게 저희는 아이들의 실력을 이만큼 만들어 놓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예비고일 겨울방학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원에 만약에 보내시게 된다면은 일단 진도 계획은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거고요. 12월 1일부터 일단 공통 수학 상하를 3개월에 거쳐서 12월, 1월, 2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으로 해서 이제 과정별 선행 진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과정별 선행 진도가 진행될 거고, 본인의 학생의 진도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방학 특강에 수원 심화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3월까지 고등을 넘어갈 거고요. 이제 공통 수학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예비고일 프로그램은 이제 주 3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월수금이 있고 화목 토 혹은 화목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F1, TF2 계열이라고 해서 특작이라는 저희 자체 교재로 공통 수학을 진행하는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금, TF1 계열은 월금이 진행을 하고, TF2는 이제 화목에 진행을 하고, 시간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시 4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교재가 저희가 만든 특작이라는 자체 교재가 있고요. 이 특작이라는 자체 교재는 고등학교 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교재가 블랙라벨이거든요. 블랙라벨보다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특작 수업을 들어오는 아이들은 공통 수학을 그래도 한 2-3번 정도, 최소한 2번 이상은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취도가 이제 괜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자만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심화 유형을 좀 다루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센이라는 유형서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센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잖아요. 유형수잖아요. 그 특작이라는 교재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심화 유형의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유형들도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을 진행을 시키는데, 요거는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애들이 이제 특작에서 진행한 진도에 맞춰서 이제 과제가 날 걸 겁니다. 그러면 센에서 그 단원에 맞는 센 문제를 다 풀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주일에 한 200에서 300, 많을 때 400문제까지 나갈 겁니다. 일주일에요. 그래서 그걸 풀어오면은 거기다 지름답을 받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가 있고, 이거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고1 때 보는 뭐 3월, 뭐 5월, 3월, 6월 이런 식으로 교육청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 기출 유형들하고 격주로 바꿔가면서 아이들 테스트를 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심화도 다 잡고 유형, 기본적 유형도 다 잡고, 그리고 모의고사 학교 기출까지 다 잡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 과정을 잘 꾸준히 진행했다면은 수학 실력은 확실히 증가할 겁니다. 탄탄해질 거고요. 학습량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통수학이라고 해서 또 이제 HF가 있는데, 이 계열은 공통수학을 한 번 정도 배웠는데 좀 더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라는 아이들, 혹은 공통수학을 한 번도 안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다양한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공통수학 실력 정석과 센 유형서를 가지고
수학 상부터 쭉 진행해서 상이 끝나면 또 하를 이어서 쭉 해서 2월 말까지 해서 끝마치는 과정. 공통수학을 한번 쫙 끝내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했거나 한 번 했는데 좀 실력이 약하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HF에서 화목에 깔려 있고요. 주 이틀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성 입시반은 12월 12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건 1월만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이제 신성고를 지원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월 초에 이제 기숙사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숙사 시험을 대비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학습해 가는. 여기는 이제 중학교육과정 내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접근 방식을 고등교육과정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알려줄 거고, 그럼 당연히 더 편한 방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선행 부분이고요. 선행은 이제 미적분, 수원, 수투 이렇게 3개의 선행이 진행이 될 거고, 저희 재원생들은 대부분 다 미적분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TF3 계열, TF4 계열이라는 게 여러 개의 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특작을 월금에 진행을 하는 아이들은 이제 수요일 날 미적분을 진행을 하면서 월수금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거고, 화목에 진행하는 아이들은 이제 미적분을 일요일 날 수업을 들어서 화목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일요일도 수업 시간대가 요 시간대도 있고 요 시간대도 있고,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아이의 실력에 맞춰서 배정을 해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동이 가능하긴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수학의 바이블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부교재랑 같이. 그다음에 이제 수원을 시작을 해야 되는 아이들, 이거는 이제 공통 수학을 배운 아이들은 이제 수원이랑 수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원이랑 수투는 토요일 날 수업이 깔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정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시간대에. 그래서 화목 보통 이제 저희가 HF를 화목에 깔거든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수원이나 수투 쪽을 이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화목 토에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은 이제 방학이잖아요. 1월이 되면 방학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방학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10-10을 진행을 합니다. 10-10을 진행을 하고, 10-10은 그 공통 수학을 배우는 요일, 월금 혹은 화목, 그 이틀만 10-10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마 저녁 9시에 끝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 고등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실 거고, 그때 뭘 할 거냐면은 모의고사도 볼 거고요. 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 자습을 하게 될 거긴 할 텐데, 저희 선생님들이 계속 개별 질의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 집중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이틀만큼은 수학만 하라 이거죠.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뭐 윈터스쿨 같은 데를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저희는 정말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윈터스쿨 한번 하고 그냥 빠지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을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본인이 3월 달부터 다닐 학원들을 지금 다니는 게 맞거든요. 지금부터 이렇게 그 모든 학원들이 다 지금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쭉 끌고 갈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게 좋지. 너는 일단은 방학 때 윈터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 그거는 글쎄요, 상위권 학생들한테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약간 수월성 교육보다는 좀 보편성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쨌든 선택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어쨌든 거기 못지않는 텐스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테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고에 대한 지망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고 지망은 이제 학군 내 배정하고 구역 내 배정,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가 있고, 학군 내 배정은 여기 우리 안양학군이라고 하는 요 4개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요 4개시 지역에서 5개 학교를 선택해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 내 배정은 각 중학교가 집이 아닙니다. 중학교예요. 중학교가 속한 그 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이제 여기 안양하고 군포는 구역 변경이 가능하죠. 안양은 뭐 과천이나 의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군포는 의왕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학군 내에서는 40%를 먼저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60%를 이제 구역 내에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배정 절차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되게 공정하게 선발을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공정하게 선발하게 되어 있고 뭐 어느 지역이 많이 뽑히더라, 우리 지역은 저쪽 안 된다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공정하게 선발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학군 내 배정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어떤 한 학생이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신성, 배경, 과천, 우성, 부흥을 썼습니다. 근데 학군 내에서는 일단 4집 정원이 264명인데 거기에 40%가 이제 106명입니다. 그럼 일단 106명만 먼저 뽑는 거였거든요. 근데 1지망의 지원자 수가 420명이 지원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420명 중에서 106명이 다 뽑히겠죠. 그때 뽑는 것도 뭐 최초 출발점이라는 게 있고 모든 학생들을 이제 수험번호 순으로 쭉 배열한 다음에 최초 출발점에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계산 방식에 의하여 간격수가 나옵니다. 간격수가 만약 5라고 한다면 이 번호부터 5씩 뛰어가면서 그냥 이 아이를 62번 아이를 뽑고 8번째에 있는 177번 아이를 뽑고 뭐 이렇게 뽑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와 절친한 친구가 같이 뭐 신성고를 썼는데 우리 아이는 63번, 그 친구는 64번. 그러면 둘이 같이 붙긴 힘들어요. 간격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니네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106명이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2지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2지망으로 가면은 배경고는 이제 288명에 이제 115명이 40명 정원인데 여기도 1지망에서 200명이 왔어요. 그 1지망에 다 뽑힌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배경고에 뭐 그냥 통과죠. 2지망에서 배경고 써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배경고는 이미 1지망 다 뽑았기 때문에. 그럼 3지망 넘어가죠. 3지망 넘어갔는데 40% 정원 67명인데 1지망에서 60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7명이 남았죠. 그 7명은 2지망에서 뽑혔겠죠. 그럼 3지망으로 넘어온 거 아무 의미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학군 내 배정은 1지망에서 다 끝난다 보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충흥 같은 경우는 2지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각 학교 근처에 인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구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 학교가 나을까 저 학교가 나을까라는 고민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가까운 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40%는 1지망에서 다 뽑히는 상황인 거니까 2지망에 엄한 데만 안 쓰면은 그냥 1지망에서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구역 내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역도 마찬가지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망 순위 작성 팁이라고 해서 무조건 1순위는 소신 지원입니다. 1순위는 전략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갔으면 하는 학교를 무조건 쓰는 게 맞고요. 근데 2순위부터는, 그러니까 2지망부터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 순으로 썼다가는 보내기 싫은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서 다 뽑히는 학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2순위에 쓸 학교는. 그리고 또한 고등학교는 이제 남녀별 배정 정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반 정도로 선발하는데 아마 지금 안양은 아마 52명 대 48명 이 정도 될 겁니다. 50에서 48 정도? 남학생이 그 정도 좀 되고. 그래서 남학생은 남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여학생은 여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뭐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인도공고는 3지망도 붙었대. 근데 우리 딸은 우리 딸 그쵸? 내 아이는 딸이거든요. 딸은 2지망에서 훨씬 나아요. 인도공고는. 근데 옆집 아줌마는 아들이었던 거죠. 알고 그 아는 애가. 그래서 옆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머니들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다더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돌아다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1지망에서 컷이 날 만한 학교들, 그 다음에 2지망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학교들, 3지망, 그 다음 그 이후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표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자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남학생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학군 내에서 5개를 쓰고
얘는 이제 안양시에 있겠죠, 중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안양구역에서 지원을 했고, 그럼 이제 일지망에 신청을 썼으면 여기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40%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발되는 건 정말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안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썼을 때 거의 대부분 떨어지잖아요. 우리 지역은 안 뽑더라.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보통 신청고는 한 10명 쓰면 한 7명 붙고 3명 떨어지거든요. 그래 뭐 경쟁률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학군 내는 훨씬 더 경쟁률이 심한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학군 내 지망에 신청고를 쓰는 거는 안 되는 건 아니라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운이 정말 좋으면 되는 겁니다. 운이 정말 좋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 안 됐다 치면은 이거 장난치면 이거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난치면 갈 수도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에 넘어갔다 치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구역 내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단계에서 신청고를 쓴 아이들이 2단계에서 신청고를 붙을 확률이 높다. 그것도 아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성분도 있더라고요. 될 수도 있고, 만약 이게 안 돼요. 그러면은 평촌고는 2지망인데 여기는 무조건 1지망이니까 끝나거든요.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동안고도 2지망 안에서 끝납니다. 간혹 가다가 될 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양명고도 1지망에서 끝나고요. 배경고도 거의 1, 2지망에서 끝나요. 부흥고도 당연히 1지망에서 끝나죠. 얘는 그냥 추운고입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추운고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학교 순으로 쓰는 순간에 망한 겁니다. 그게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예가 이겁니다. 올바른 예가 이거고, 신청고를 쓰든가, 여기 안 되면 뭐 안 가겠죠. 못 가겠죠. 당연히 안 될 거고, 여기 가든가, 이게 안 되면 부흥이 재작년에는 2지망에 붙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지망에서 컷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인도고는 3지망 정도에서 뽑히고요. 성문고는 4지망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분명히 뽑히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2지망부터는 주가 이제 가까운 데예요. 주가 가까운 데. 동안고랑 인도원고랑 어디가 더 좋아요? 가까운 데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 아이가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편한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있으실 거고, 이건 지금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 재작년, 그 전학년도 계속 아이들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했을 때 반드시 1지망에서 컷이 난다라는 학교는 요 정도, 안양시는 요 정도, 2지망도 한번 좀 바라볼 수는 있다라는 학교들이 관양동안, 배경안양고 정도고요. 근데 이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안고를 제 생각에 올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중3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동안고가 1지망 컷날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모르는 거죠. 그건 정확히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이 동안고가 제 2지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게 2지망에 동안고 쓰면 무조건 된다 이건 아닙니다. 될 수도 있다 정도로 받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지망 정도로 써볼 만한 데가 성문, 인덕은, 충우는 뭐 여기서 머니까 아닌 거지만 이거 끝지망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선별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요. 여학생은 더 빡빡합니다. 여학생은 거의 1지망에 대부분 다 컷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지망에서 성문고, 인덕원고 정도가 2지망에서 컷나는 거고요. 3지망 이후로는 양명여고나 안양여고, 충고 여기서 고르셔야 돼요. 여학생들은 여고는 싫어하거든요. 보통 여고는 싫어해서 이게 이렇게 빡센 이유가 여고를 안 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고를 안 가려고 그래갖고 이쪽이 많이 몰려요. 그다음에 군포 지역도 1지망에선 3번고, 수리고, 용호고 정도는 1지망에서 컷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용호가 엄청 셌어요. 경쟁률이 엄청 셌고, 수리고는 아마 1지망에서 컷은 나지 않을 겁니다. 2지망에서도 조금 선별 뽑힐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희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지망에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2지망에서는 이제 군포고, 흥진고 정도는 2지망에서 뽑혀요. 남학생들은요. 여학생은 흥진고가 1지망에서 컷이 나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의왕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이걸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 선택 기준.
일단은 안양시에 있는 학교만 가지고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없을 거예요. 이건 없으실 거고 이 A 그룹은 여기 요 오른쪽 여기 가로는 이제 내신 노력형,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 내신 1등급이면 되게 노력하는 아이들 우선 내신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천재요? 약간 좀 느슨하게 하는데 여기는 공부 시험만 보면 잘 나와.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류로서 봤을 때 이제 A 그룹은 열심히도 하고 머리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어딜 가 상관없잖아요. 전략적으로 학생부 쪽으로 붙느냐 수능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 그룹은 머리는 좋은데 내신이 별로, 그러니까 노력은 잘 안 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 안 하는 이 아이들은 좀 빡센 학교를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성 가나 관양 가나 3등급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정시라도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 갖춰진 학교를 보내시는 게 나은 거죠. C그룹은 정말 노력을 하는데 노력 때문에 성적이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신성은 절대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묻힙니다. 그냥 묻혀버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내신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학교들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이제 D는 그냥 문제가 크죠. 내신도 그렇고 머리도 그런 것 같은데 가까운데, 그래서 수학만 CMS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잘 머리 똑똑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잣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의 성향이 노력형이냐, 아니면 머리가 좋으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될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근방에 있는 학교, 배경고랑 부흥고들 많이 또 이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지망에서 안양은 요쪽 지역은 신성고예요, 배경고예요, 부흥고예요. 이 중에서 어디가 낫습니까?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배경고랑 부흥고랑 일단 비교해 드린다면 우리 아이가 영어 수학 잘해요. 과학은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성향이 강해요. 그 다음에 약간 정시 경향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부흥고는요. 부흥고는 고2 때 이제 부흥고를 보내는 이유는 보통 이제 과학 중점 쪽을 그쪽 프로그램을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흥고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고2가 되면은 물화생지를 다 배워요. 그래서 과학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그때 2학년 됐을 때 그 과학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뭔가 페이스가 말리기 때문에 과학이 좀 남다르지 않는 그 정도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배경고 같은 그러니까 부흥고는 계속 말씀드리면은 학교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지만 약간 좀 수동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여해서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부흥고는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배경고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아이들 대상으로 보통 이제 뭐 상위 그룹을 관리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근데 배경고는 없거든요. 배경고는 상위 그룹을 관리하는 학교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엄마들 항의가 막 오는 거죠. 왜 우리 아이는 여기에 못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막 오기 때문에 거기 약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학생부를 챙길 줄 아는 학생이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활동들이 많진 않아요. 아이들끼리 알아서 그냥 활동들을 만들고 이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라고 한다면 저는 배경고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한 거고, 반대로 수학과학을 잘해요. 어우, 괜찮네요. 수학과학 잘하고 영어는 좀 보통입니다. 배경고는 영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 잘해야 됩니다. 영어 잘 못하면은 배경고 가면 영어는 다 이제 계속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지문 자체가 다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 주도 성향이 좀 중간, 뭐 이 정도면 수행평가 잘 챙겨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부흥고 쪽에서 수시 쪽으로 좀 맞춰서 학생부 쪽에 좀 더 초를 맞춰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성 동안인데 수학과학 잘하고 국어 영어는 보통, 내신 관리도 보통, 자기 주도성에도 보통, 정시네요. 그럼 신성 가야죠. 얘는 좀 정신 차리려는 게 아닌데 정시적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러면 신성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하고요. 저희가 아마 문자가 나갔을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9시 정도에 제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요 구글, 그러니까 이게 구글 이제 주소인데 설문지입니다. 설문지고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학교 지망을 어디를 하고 싶다라는 거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언제쯤 보러 오실 건지 그런 거 다 이제 좀 잘 작성해 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또 따로 또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아이들 진학 상담도 할 거고, 그리고 11월 29일하고 30일 날 아셈을 또 할 거예요. 아셈이라는 게 이제 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 이 대학 입시 관련된 내용들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청도 거기 다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